1990년대 초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 터미네이터 2입니다. 이 커다란 소총을 메고요, 이 도심을 종횡무진하는 이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이 영화 열풍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3년 4월,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른바 이 터미네이터 사건이 터집니다. 이 중무장한 남성 한 명이 백주대낮 이 서울 해화동에 나타나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이 K1 소총과 이 실탄 100여 발, 그리고 수류탄 20발로 중무장한 모습이 터미네이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이 주민들이 무차별로 총탄에 맞았고 인질난동극까지 일어나서 사상자는 8명에 달했습니다. 이 출동한 군대, 경찰관은 이 실제 전쟁터처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터미네이터와 다른 점이라면 이 남성이 하늘색 운동복을 입은 앳된 20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권총도 아닌 소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은 끝내 제압됐을까요? 이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터미네이터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무장한 청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러 단체 소행은 아닌 거죠? 이게 김은배 팀장님이나 저나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발생했죠. 아주 난리였습니다. 난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20대 이 청년은 총기를 들고 있는 주범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네. 승합차를 운전해주는 남성이 있었어요. 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네. 50대가량의 그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어떤 테러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처음엔 들었던 그렇군요. 사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았다면서요? 네, 자세히 보니까 이 20대 청년이 운전기사에게 이 총구를 겨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허튼 짓을 못하게 이렇게 조금 위협을 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둘은 그날 처음 만난 거라고 합니다. 오. 네, 새벽 5시쯤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이 운전기사의 자택에서 처음 만났고요. 이 운전기사의 차를 이렇게 운전하라고 위협을 해서 서울까지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건가요? 예, 무대가요. 그 강원도 철원군의 운전기사 남모 씨인데요. 저분의 집입니다. 그 1993년 4월 19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집 밖에서 막 개 짖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니까 네. 이 남 씨의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갑자기 그 시커먼 그림자가 등장해서 네.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저 20대 청년이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는 아내에게 바로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총구를 들이대고 집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남 씨도 깨서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 부부한테 나 세상 살기 싫으니까 허튼 짓 하면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오. 그리고 이 군복을 또 벗고 그 남 씨가 갖고 있던 하늘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군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건데 그래서 강원 철원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군복을 환복을 한 다음에 하늘색 트레이닝을 입은 다음에 그 오전 6시 20분에 출발을 했어요. 서울로 출발을 했는데 그 차가 이제 남양주공과 중부 고속도로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지금 2시간 40분 만에 서울로 잔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은 오전 9시경에 그 탈영병이 운전하시는 분을 납치한 거나 아무튼 위협을 한 거죠. 끌고 도착한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오전 9시 동대문에 도착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여유를 부렸다면서요, 또요. 네,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해서 오전 9시쯤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이 운전기사 남씨 집에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우리 동대문 부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매우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탈영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쯤 이 호텔에 들어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3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네. 네,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겠는데 무장한 군인이 지금 강원도에서 탈영을 해서요. 지금 몇 시간 흘러 서울까지 온 거잖아요. 3시간 40분.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탈영이 왜냐하면 그 무장 탈영이고 일반 탈영일 경우에는 부대에서 좀 기다려줍니다. 네. 귀갈 때까지. 근데 무장 탈영이면 직보하게 됐어요. 네. 직보를 하게 되면 헌병대에서 검문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헌병대에서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수배했다고 하니까 뭐가 부대에서 아마 탈영한 걸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탈영한 사실 알면서도 잠깐 숨겼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자기 남편을 봉고차를 운전하도록 해가지고
끌고 총기로 위협하고 갔으니까 바로 네. 신고했겠잖아요. 네. 신고했으면 그 즉시 전체 다 전파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 소속 부대에서도 문책이 두려워서 상부 부대에다가 보고하는 거, 탈영 사실을 보고하는 것 자체를 좀 지체한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아마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이거 상당히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게 전방에서 총기 들은 사람이 서울까지 진입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검문소를 5개 정도를 거치는데도 네. 아무 데에서도 얘기가 안 통제하지 않고 다 무사 통과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 했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 K1 소총, 실탄 103발, 수류탄 20, 실탄이 130발이고요. 수류탄이 22발. 22발. 예. 근데 이걸 들고 지금 서울로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늑장대행은 뭐 나중에 책임을 묻기로 하고 빨리 붙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탈영병이 봉고차, 승합차를 운전자를 위협을 하면서 서울 오는 동안 철원, 포천, 가평, 남양주 등 5개 검문소를 지나쳤는데 전혀 검문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더위 들어와서 광명 검문소에서 처음 이 차를 발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뭐 제대로 된 대응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로 네. 이걸 급히 쫓다가 바로 놓치기도 하고 그런 네. 뭐 일도 벌어졌었고요. 그 당시 일단 이 수도권 방해를 담당한 게 수방사인데 수도방해 사령부인데요. 이 탈영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수도권 일대 검문 검색을 이렇게 경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네. 그저 그냥 경춘, 경부, 중부 고속도로에만 병력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43번 국도를 타고 왔거든요. 이 친구를 놓쳐버린 거죠. 네. 지금 새벽 3시 40분에 탈영을 했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검문소에서 난리 난 때가 오전 7시 45분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전파가 됐을 테니까 이밀병도 이때쯤은 좀 눈치를 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하고 경찰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이밀병이 낌새를 알아챘고요.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거기를 떠나서 뭐 성북동을 지나서 오전 11시, 12시가 되기 전에 이 종로구의 올림픽 기념 생활체육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 저희 동네인데요. 진짜 평화로운 곳이에요. 네. 네, 갑자기 이제 네. 이 탈영병이 나타나서 경찰관이 몰려와요. 3명이 와서 네. 이 차를 세워서 좀 수상하다 싶으니까 좀 들여다보는데 이 경찰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차를 안에 살 보니까 이 임씨가 이 탈영병이 총을 이렇게 싹 겨눴다는 거예요. 오. 네, 이런 증언을 해서 네. 본격적인 조금 총격전 이 태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복은커녕 경찰에게 총을 겨눈 거군요. 그렇지. 일단 탈영한 그 무장병은 총을 겨누는 사이에 같이 온 남씨라는 분인데 그 차를 운전하신 분이 그분은 탈출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성북 이파트스로 도망을 갔고 그 탈영병은 총기를 들고 사기 자세를 취하면서 또 수류탄이 케이스에 들어있거든요. 수류탄을 까야 되거든요. 수류탄을 벗긴 다음에 작은 반항에 넣고 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와서 다갔으니까 그 순간에 뛰어내리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걱정되는 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보다 저 탈영병이 가지고 있는 총이 더 무시무시한 총 아니었나요? 뭐 경찰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459경 아니면 389경 리볼버일 거예요. 리볼버. 그렇죠. 네.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는 K1 그 자동화기입니다. 네. 그냥 연발로 두루룩 나가는 그 기관단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류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네. 뭐 화력에서는 경찰은 도저히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류탄까지 던지면서 경찰에 뿌리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죠. 네, 총기 난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질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해서 음식점에서 그냥 점심 먹던 시민 2명에게도 이 총기를 난사해서 중상을 입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총기를 난사하는데 심지어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 배달원 50대 남성이 이 총알이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또 다른 시민은 이 무릎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이 숨진 남성에게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네. 이 작은 야채 가게를 이 시장에서 운영하면서 살았고 일남 사녀를 키우는 가장이었어요. 이 아침부터 뭐 주문이 밀려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정말 탈영병이 이 해화동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인질을 잡아서 인질극까지 벌이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그 운전해주던 남 씨가 도주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면서 30대 여성을 인질로 끌고 가요. 네. 한 50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쪽에서 문 안 열어주죠. 네. 그러니까 거기 그때 아마 수류탄도 던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게 소위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만 나는 그런 네. 그 수류탄이었어요. 그리고는 가다가 또 다시 30대 여성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어요. 어린애 둘. 그 세 사람을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그 앞쪽으로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요. 총기로 위협해서. 그 트럭까지 이제 태우는 거죠. 트럭 운전자까지 5명을 이제 인질로 삼은 상태에서 그렇군요. 군인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인질로 잡혔던 30대 여성이 살려달라고 아마 사정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가슴에다가 총기를 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마 승합차에 인질을 앞세워서 승합차로 도망을 가려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요. 예, 결국은 이제 군인이 출동했습니다. 네. 그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특별경호대 소속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이 군인은 승합차 인질을 태운 채 이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약 5분간 아까 터미네이터 영화도 보셨지만 그 영화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 군경이 일제히 이 탈영병을 정조준해서 사격을 가했고요. 결국 이 탈영병 군인이 양쪽 다리, 오른쪽 귀,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네. 그 승합차 사이에 널브러져서 마치 제압이 됐던 겁니다. 이때가 한 12시 1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거의 7시간, 8시간 이렇게 흘렀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밀병, 그 총기 난사한 군인은 숨진 건가요? 숨지진 않았습니다. 아까 특별경호대에는 저격수가 있거든요. 저격을 해가지고 이제 복부라든가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사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응급실을 옮겼는데 서울대 응급실을 옮긴 다음에 외과의사 전부를 부른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완쾌되니까 수도통합병으로 이송해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네. 수도통합병원에서 소문이 터미네이터. 그 영화 보면은 아놀드 슈와르체네거가 터미네이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죠. 별명이. 이게 근데 보통 그러니까 총기를 난사한 강력범이지만 이럴 경우에 살리는 게 원칙입니까? 일단 살려야죠. 네. 살아있는 상태라면 살려야 살려야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검거가 됐고요. 일단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6개월 전에, 사고 6개월 전에 입대를 했고요. 하사관 훈련을 받던 군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생활을 하다가 병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미 한번 탈영을 한 사람이었고요. 네. 이 아버지 설득 끝에 이제 자수를 해서 군 생활을 이어오다가 다시 한번 탈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 달 전에 탄약고 열쇠를 먼저 입수를 해서 아까 100여 발의 실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말도 안 돼. 탈영을 한 겁니다. 네. 군인이니까 군사 재판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군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네. 현재 복역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군사 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형량이 조금 더 높습니까? 같은 죄목이라면 형은 같습니다. 사기라든지 아, 이런 그래요? 거. 그런데 본인들이 저지른 이런 경우 지금 총기라든지 네. 이런 게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30분이 30년 같았을 공포의 시간이었는데요. 탈영한 군인의 총기 난사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